소민은 환생 중 돌아온 이탈자였다? 이 말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드라마 안에 숨겨진 떡밥들과 공식 설정들을 연결하면 놀라울 만큼 매끄럽게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민은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왜 유독 낙준만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환생 중 이탈했다는 말이 왜 말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감정 기반 천국 시스템과 센터장이 직접 설명한 환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소민은 왜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었을까요? 소민은 본인조차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기억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오직 하나 그녀 안에 남아있던 감정은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민은 말하죠. 저 아무래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지옥에 간 거라면 구하지 마세요. 이 대사는 단순한 연출이 아닐 거예요. 이 드라마의 천국 시스템은 감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선업 포인트도 돈처럼 쓰이고 감정 상태가 머무는 장소까지 영향을 준다는 설정.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소민은 죽은 후 천국 시스템에 들어왔고 정식 절차에 따라 환생을 신청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환생 시스템 안에서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이 그녀를 흔들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내면의 믿음. 기억은 사라졌지만 죄의식이라는 감정만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결과 환생 도중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게 아니라 감정값이 스스로를 지옥 쪽으로 끌어당긴 상황이 된 거죠. 8회에서 환생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센터장의 한마디가 모든 걸 연결해 줍니다. 환생 중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요. 바로 이겁니다. 소민은 이미 환생을 선택한 영혼이었고 그 도중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되돌아온 존재라는 거죠. 어떤가요? 결국 그녀가 지옥행 열차에 탔던 건 누군가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지옥으로 보낸 상태였다는 가능성. 이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이어집니다. 소민은 어떤 이유로 환생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드라마 속에서 반려동물의 환생 시스템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죠. 반려동물은 개구멍을 통해 환생할 수 있다. 환생은 기억을 지운 상태에서 영혼의 정화와 준비를 거친다. 아주 드물게 환생 도중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소민은 사람인데도 이 환생 시스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녀를 본 유기견 3인방이 우리랑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건 단순한 농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소미도 반려동물처럼 환생 시스템을 거치고 있었던 존재라는 강력한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는 털이 달린 샌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유일하게 바뀐 후드티 차림, 그리고 사람을 통과하는 존재처럼 그려지는 연출들. 이 모든 건 그녀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듯 또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듯 행동하죠. 과거의 기억은 없지만 몸은 기억하고 감정은 반응하고 있어요. 풀꽃 반지를 만들던 손의 감각, 아기를 안아보려다 허공을 끌어안는 손, 하와이안 셔츠를 본 순간 끌어오르는 분노. 기억은 없지만 모든 감각이 과거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환생 시스템이 그녀를 정화하지 못하고 도중에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시스템이 작동 오류를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민은 환생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한 영혼인 거죠. 그래서 돌아왔고 그녀는 이 천국 시스템에서 말하는 이탈자가 된 거죠. 이제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누군가를 구해낸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단 한 번 있었죠. 바로 낙준이 소미를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낙준이 주인공이어서가 아니겠죠. 이 작품 안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암시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낙준은 천국에서 우편을 배달하는 특수 임무자이기 때문에 그는 시계를 통해 지상과 천국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죠. 드라마 대사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계가 있어서 잡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이 말만 보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람은 낙준과 다른 우편 배달부 뿐인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시스템이 낙준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소미가 하와이안 셔츠를 본 순간 분노에 휩싸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목을 조르는 장면까지 반복되죠. 그 남자의 이름은 강정구.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낙준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순간 젊은 시절 수색 현장을 떠올립니다. 강정구라고 외치고 강정구는 비열한 표정으로 낙준에게 담배를 권하죠.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낙준은 소미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치유해야 할 관계였던 겁니다. 천국 시스템이 감정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소미에게 필요한 건 용서받을 기회, 낙준에게 필요한 건 용서할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스템은 낙준만 그녀를 붙잡을 수 있게 설계한 거고 소미는 지옥으로 향하다가 그의 손에 의해 돌아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감정적 구속과 해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낙준이 그녀를 붙잡았다는 건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 그리고 소미가 돌아왔다는 건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자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바로 이겁니다. 소미는 낙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존재였다. 그녀는 낙준의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였거나 그 사고의 원인이 된 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죄의식은 남아있었고 그 감정이 그녀를 환생 시스템에서 이탈시키고 지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단순한 심판의 공간이 아니었죠. 이곳은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끝까지 마주하고 해소할 수 있게 설계된 곳입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설계된 치유였습니다. 소미는 다시 돌아와야 했고 낙주는 그녀를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낙주는 그녀를 구함으로써 과거를 바로잡고 소미는 낙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비로소 두 사람 모두 이 세계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해숙도 포함됩니다. 해숙은 천국에서 시어머니의 환생을 받아들이고 소미라는 정체불명의 존재까지 따뜻하게 품으며 자신이 생전에 풀지 못했던 정서적 고립과 이별의 감정을 해소하고 있죠. 센터장이 이 모든 걸 알고도 침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답을 말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정답을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지 죽은 뒤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우리가 잘 살아온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소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감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풀꽃을 만들던 손, 아기를 향해 다가가던 시선, 그리고 죄책감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 그녀는 죄인이었고 누군가를 지옥에 빠뜨렸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옥에서 스스로를 꺼내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낙주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마주했지만 그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드라마가 말하는 천국은 결국 그런 공간입니다. 과거를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용서받기 이전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마주하고 기억을 되찾고 감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는 이유도 우리 안에 미처 풀지 못한 감정을 함께 마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